안녕하세요. 1월 26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소식이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합병원과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배치도입니다. 이쪽이 삼각형, 삼각형 쪽이 바로 이제 금천구청역이 되고요. 거기에 출입구가 좀 만들어지고요. 보행자 출입구가 금천구청 앞쪽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동운관 쪽에 보행자 출입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 현장으로 출입하고 있는 곳에 LG죠. LG 쪽 앞쪽에 지금 차량 출입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 도로가 바로 시흥대교 앞에 있는 그 도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대형병원,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은 배치가 지금 주 출입구 같은 경우는 대지경계에 따라서 이쪽 시흥대교 아래쪽으로 차량 출입구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건영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좀 나왔는데요. 지난 1월 19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고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주민센터와 금천구청에서 2월 8일까지 오프라인으로 공람을 하고 있고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요약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그 도면도 요약본에서 봤던 건데요. 일단 사업 시행자는 병원은 우정의료재단이 되고요. 아파트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맡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종합병원은 12,725제곱미터가 되고요. 공동주택은 8,620제곱미터가 됩니다. 연면적은 좀 이렇게 되는데요. 병원은 지하 5층에 지상 18층, 그리고 공동주택은 990세대가 만들어지고요. 지하 3층에 지상 3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구 높이는 102.8m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어떤 그런 게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는가 부분인데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공사를 하면서 또는 공사가 완료돼서 운영이 될 때 대기 환경 분야, 그리고 수질, 수환경 분야, 토지 환경 분야, 자연 생태 환경 분야, 생활 환경 분야에 걸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민이 다시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 보고서에 넣는 작업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초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따르면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선 다음에는 생활 폐기물이 하루에 7.4톤이 만들어집니다. 음식물은 5.8톤, 재활용 6.8톤, 총 20.1톤이 하루에 나온다는 거고요. 의료 폐기물도 하루에 28.1kg가 나온다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금천구는 여기에 맞는 그리고 환경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소음 진동에 대해서도 일부 지점에 소음 환경 목표 기준을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철도가 있지요. 그래서 철도변은 높이 18m, 그리고 그 마을에는 11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안입니다. 초안에 따라서 이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앞에 있는 그 방음벽, 투명 방음벽 있죠? 그것도 사실 비슷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금천구에 3일 연속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난 3차 11월 확산 이후에는 3일까지는 처음입니다. 지난 12월 1일과 2일에 확진자가 0명이었고요. 그리고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은 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의 확진자가 안 나오면 4일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감소세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이후에 26일 오늘까지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난 문자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 좀 체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난 확진자 현황인데요. 마지막 확진자는 1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날 1명이 발생했고요. 21일에는 2명, 그리고 20일에는 1명, 19일에는 0명입니다. 그리고 18일에 2명, 17일에 4명, 16일에 5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점점점 줄죠. 5명, 4명, 2명, 0명, 1명, 2명, 1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명절이 좀 다가오죠. 2월 둘째 주가 설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확진자 수를
많이 줄여놓지 않으면 명절 때 이동을 하지요. 많이 자제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이걸 줄여놓지 않으면 이후에 좀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2월 14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거 다 아시죠? 매번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1가구 1명, 한 가구에 1명은 꼭 검사를 맞자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한번 검사 한번 맡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필승 아파트에 있죠. 거기에 가셔서 검사를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의 채식 식당은 단 한 곳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청이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서 서울시 채식 음식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금천구에는 단 한 곳밖에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한 곳밖에 없지? 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구로구에는 11개, 관악구는 40개, 서초구는 52개, 은평구는 19개,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948개 식당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1,555개의 식당을 조사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동의하거나 이런 걸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식당은 명단에서 누락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에 한 곳이라는 것이 참 의아스러운데요. 그 한 곳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에 있는 두부집입니다. 그럼 다른 곳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채식만 파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를 팔더라도 채식이 들어있는, 계란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식당이 있는가 보게 되면 일반 식당이 368개소,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58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에, 다른 자치구의 명단을 살펴보니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본죽과 본죽 비빔밥이 236개, 롯데리아 166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에도 롯데리아가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죽과 비빔밥도 약 8개 정도가 있는 걸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서도 메뉴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왜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이거를 조사한 업체 좀 확인을 했고요. 거기서 얘기한 것은 1차적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개선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좀 나옵니다. 금천구 채식식당은 찾아보면 단 한 곳이 나오죠. 여기서 좀 밑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좀 공적인 자료 그리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보건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료에 금천구의 채식식당에서 한 곳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자료에 대해서 부실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금천구청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으면 금천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식식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채식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두부 같은 경우도 두부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콩 등까지죠. 먹는 것이 있고 또 채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이 있고 난육, 계란이 먹는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생선만 먹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채식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춤해서 코로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정보들을 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정확히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3년간 44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에 12개소, 그리고 2019년도에 19개, 2020년에 13개의 어린이집이 좀 폐원을 했고요. 폐원한 곳에 좀 살펴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에서 국공립을 전환한 것이 7군데가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간에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을 닫은 곳은 36개입니다. 그래서 폐원 사유는 개인 사정이 좀 가장 많았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때문에 개인 사정이 가장 많았고 장기 후원은 미재개, 장기 휴원입니다. 후원이 아니라 장기 휴원한 다음에 다시 재개하지 않은 것이 좀 많이 있었고요. 보육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라고 답한 분들도 있습니다. 좀 세세히 좀 살펴보는데요. 금천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3개를 좀 확충했고요. 19년도에는 4개, 20년도에는 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요. 올해 2021년에는 2개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그 합계 출산율은 2019년도입니다.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0.76명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한 명과 한 명이 결혼을 하면 그러면 2명을 낳아야 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1명을 낳으면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그 1명도 낳지 않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폐원된 그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단은
쥐빌리에 있는 라온 어린이집과 신나는 공동묘 협동조합, 공동묘가 어린이집 두 개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신나는 공동묘 어린이 협동조합은 부모님들이 공동묘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 4년간 운영이 됐었고요. 근데 운영이 어려움으로 결국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믿을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드는 어린이집의 좀 시도가 좀 꺾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벨리에서 만들었던 라온 어린이집입니다. 이거를 2016년인가요? 13년인가 좀 만들어졌는데요. 작년 2019년 8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지벨리의 특성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지벨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곳은 많이 드뭅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좀 규모가 큰 기업, 대기업들에서 그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직장에서 좀 일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의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가 밤늦게 있더라도 늦게 동안 어린이집에서 좀 이 아이를 맡아주면서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금천구 지벨리는 대부분 영세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수요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라온 어린이집을 지벨리 안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데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일단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빌리 차원, 그리고 금속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원화가 모집되는데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것이 좀 문을 닫으면서 여기에 일자리 주식회사라는 금천구에서 만든 재단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벨리에 있는 좀 일하는 엄마들, 일하는 아빠들의 좀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이런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층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7층 이하 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최고 10층 범위 내로 이렇게 층수가 완화됐습니다. 2종 이걸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기존 현행은 2종이 있습니다. 2종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7층은 층수 제한이 있는 곳은 7층까지 되어 있고요. 없는 곳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적률은 200% 그리고 7층 또는 평공 침층으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변경이 됩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임대를 10% 또는 20%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용적률을 200%에서 225%, 20%를 할 경우는 250%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층수도 최고 10층까지 늘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행은 2월 19일부터 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평균 층수 완화 같은 경우도 구릉지에서는 평균 10층에서 최고 13층. 일단은 공공기업 같은 건 안 보이네요. 공공기업 5%일 경우, 그리고 평지 같은 경우는 평균 13층, 최고 15층, 공공기업은 10%일 경우 이렇게 좀 바뀌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요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좀 준비 중인데 지금 가로로 확대 이거를 수직이죠.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고 옆으로 높이는 것도 조정안을 좀 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완화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이게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신전에는 온라인으로 금천구가 우리 매해 1월 달에 신년 인사회를 개최를 했죠. 금날의 아트홀에서 많이 모여서 새해 인사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이 이번에 온라인 신년 인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온라인 신년 인사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유튜브를 보시면 금천구청 유튜브를 보시면 일단 유성구청장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 백수건 금천구의 의장 그리고 최인묵 최기찬 서울시의회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2020년 작년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했던 신년 인사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복 동행 25년 새로운 도약 작년이 25주년이었죠. 개청 그리고 주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금천 변화와 혁신을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금천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작년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년의 인상 관련해서 금천구청장, 유성구청장이 신년사를 좀 발표한 게 있는데요. 총 5개 분야에서 좀 집중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금천을 좀 강조했는데요. 일단은 감염병의 사태가 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형 종합병원 건립 말씀드렸죠.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9월에 개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든든한 금천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별리 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이죠. 제로페이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남문시장 편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그리고 온택트 시대에 맞게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 증진 서비스를 확충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불어 행복한 금천인데요.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모든 계층과 동행하는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금천구가 지난 언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여성 친화도시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도 인증을 받아서 지금 유지 발전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 친화도시를 준비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센터를 지금 독산고개 쪽에 지금 건립을 예정하고 있고요. 다문화 쉼터도 조성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지금 2개소가 오픈되고 1개소가 오픈을 준비 중인데요. 이것을 좀 확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세계과학놀이터, 이거는 시흥 3동 세계어린이집 그 건물, 독서실이죠. 그 건물에 세계과학놀이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아이시장 놀이터, 동네방네 행복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그리고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금천이라고 좀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작년에 구민의 날 때 금천 문화 비전을 선포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행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인데요. 일단 금천 뮤지컬 스쿨, 이게 세일중학교, 가산중학교죠. 가산중학교에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거하고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이거 시흥 5동에 현재 그 마을공동지원센터 건너편에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겠다라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날에 지금 공원, 중앙공원 구청 옆에 있죠. 거기에 서서울 미술관이 들어온다고 확정됐고, 조기 착공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금천 진학 진로 지원센터. 현재는 꿈꾸는 나무, 독산 3동에 있죠. 거기에 금천 진학 진로 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금천형 과학관 건립. 이거는 시흥 2동 구 시흥 2동 주민센터. 현재는 무한상상 스튜디오, 무한상산 스페이스죠. 스페이스가 있는 곳에 금천형 과학관을 건립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금천 과학축제, 금천구 평창학습관을 건립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시흥행궁 전시관을 조성하고 호암산성을 보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금천 교육도시 금천을 만들겠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교육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 문화의 중심지를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그린도시 금천입니다. 호암 늘솔길, 호합사 앞에 거기 호암산에 있는 호암 늘솔길을 연장하고, 독산 근린공원 환경 개선 부분, 그리고 물놀이용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안양천에 농부학교를 좀 만들어서 시민 정원사와 함께하는 가족 정원 조성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녹색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5가지를 신년사에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사업과 뭔가 설치하겠다 기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이런 것이 5개를 아우르는 정책 핵심적인 그런 좀 철학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2021년 달라지는 금천 생활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좀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도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종일 이제 가용 같은 경우는 80%에서 85%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여기서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담당 기관과 한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으로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사업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뉴스라인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만 6세에서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 만 6세에서 65세까지는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등록 장애에 대해서 활동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이 와서 서비스를 받는데요. 65세가 넘어가면 이 서비스가 다 사라지고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발달장애 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장기 요양급여 전환자 사회생활 지원인데요. 이 중에서 그 전부터 받아왔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아본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환된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급여와 기존의 활동 지원 급여 차이가 일정의 좀 수준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본 다음에 신청을 가능하겠죠. 다음 소식인데요. 금천구 관내 무인 민원 발급기 현황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좀 늘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천구청부터 쭈르륵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생겼습니다. 금천구청역 앞에 M타워가 있죠. M타워 사이에 자전거 보관소 그 옆에 만들어졌는데요. 스마트 도서관 옆에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한 개가 더 추가됐는데요. 무인 발급기에서는 뭐 등본이나 초본 같은 거 쉽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있는데요. 금천구청에도 좀 있고 무인 발급기에서는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민원 그 데스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신청을 받으면 500원 한 건당 500원이나 1,000원 각 그 양식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좀 그래서 금액을 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이용하시면 좋고요. 일단 금천구청에 있고 그리고 가산 지산 지역 1번 출구 독산역 그리고 홈플러스 시흥점 이렇게 다 역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가산 디지털 금융센터에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기업시민점 요거는 이것도 가산동이죠. 가산동 가리봉 오거리 쪽이죠. 현대 아울렛에 있고요. 그리고 시티렉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 세무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기업 법인 등기나 아니면 법인 인감 등기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 민원 안내하고 그리고 가산동에 있는 기업 지원센터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도로 있습니다. 금천구청도 일반 민원 게시판과 법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 발급기가 따로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올해부터 2배에서 3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승합차는 9만 원에서 이제는 1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가로 안에 13만 원은 2시간 이상 계속 세워놨으면은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절대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흡연이죠.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내는데요. 이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50% 감경을 받기 위해선 온라인 금연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3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금연도 인근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100%를 면제를 받아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들어가셔서 금연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등록을 유지하시고 4회 이상 대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담배를 끊어야만이 공공장소나 이런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태료 내지 말고 교육받아서 금연클릭과 함께 담배를 끊어보자 라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과태료를 안 내고 또 몸도 좋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말씀은 금천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순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